어제 이임식 과정을 좀 보니까 각오를 단단히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왜 막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면 휘두른다 이런 얘기인데 예, 무조건 휘두르면 그냥 끝나는 거죠 게임이. 그렇죠. 잘 휘둘러가지고 말로 홈런을 쳐야 되는 건데 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뭐니 해도 지금 이 여권이 이 한동훈 이제 전 장관이죠 이제 비대위원장 될 뿐이니까 그냥 비대위원장으로 칭하겠습니다. 비대위원장에게 기대가 너무 큰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 아니면 뭐 완전히 여권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어떤 상임 고문은 뭐 저기 배 12척을 맡겨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까지 했던데. 그렇죠. 아무튼 문제는 전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는 이제 인물인데 저도 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어요. 뭐 여를 지지하든 야를 지지하든 간에. 그런데 일단 대통령 직할 체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에 의해서 장관에 임명이 됐고 또 대통령에 의해서 사실상 저는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된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예. 당의 여러 가지 수렴을 거쳤습니다만 그렇다면 과연 그런 구조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 지적되어 왔던 이른바 그 당정 관계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첫째고 같은 맥락입니다만 기존의 국민의힘의 문법과는 어떤 차별화를 보일 것인지 그렇죠. 그리고 기존의 보수의 또 이 언어와는 어떤 다른 언어를 낼 것인지가 전 관건이라고 봅니다. 예, 기존의 언어와 똑같이 간다면 조금씩 변한다 하더라도 그건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거든요. 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그 한동훈 전 장관이 일단의 생각을 내비쳤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간다면 기존의 여권의 문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지금 김기현 체제 지도부가 거의 와해된 건 말이죠. 대통령에게 아무 말도 못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체를 보이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그 정책이나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이제 감수성의 부족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혀 시정되지 않았던 것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 김기현 대표는 물론이고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봐서 맹종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런 여러 가지 기존에 있었던 정책들을 일단 지적을 하고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잘하겠다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도 대패를 했다. 예. 이래서 뭐 지난 이태원 참사 때도 책임지지 않았던 것 또 이념적인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 뭔가 지금 여러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저희가 밟아 나갈 거예요. 사실 지금 뭐 나이만 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그 직에 오르게 되는 건데 74년생 이재명 대표가 1964년생, 73년생 나이부터가 일단 여야 대표가 비교되는 만큼 일단 여권 내에서는 기대가 나오는 거는 사실인 거죠. 그렇죠. 꼭 뭐 나이뿐만이 예. 아니라 한동훈 장관이라는 그 인물의 그 면면을 볼 때도 기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거의 우리 헌정사에서 최초로 자기 힘으로 제도권 내에서 차곡차곡 자기 실력만으로 업적과 성과를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온 사람이에요. 예, 그동안의 정치 지도자를 보면 정치를 아주 젊을 때부터 했거나 중간에 누구로부터 픽을 당해서 이 자리까지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회창 총재 이후로 처음이 아니냐. 그런데 이회창 총재와 다른 것은 대중적인 인기를 끌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요소들을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다. 그 점에서 기대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중도 확장성이 전혀 없다. 네.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한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대립하는 것이 이념 때문에 대립하고 있다고 보지 않아요. 민주당도 따지고 보면 보수 정당입니다. 보수, 중도, 진보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계층, 어떤 속성을 가진 분들에게 소구력이 있느냐 이 점을 봐야 될 텐데 한동훈 장관이 20, 30대 특히 남성에게 저희 당의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소구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에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예.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 저희 당에 좀 취약한 그런 분들에게 강한 면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저희가 이야기를 풀어갈 텐데 일단 비대위원장직 수락 시점을 주말로 당초 예상들을 했었습니다. 시간표가 지금 빨라진 거예요. 이에 대해서도 한 전 장관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한동훈 장관이 주위에서 이른바 여의도 문법대로 삼고 초려하는 장면을 만들어야 한다고들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본인은 이미 결심을 했으니까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간보거나 머뭇거릴 이유는 없다.
없다 이렇게 말한 걸로 지금 한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한 장관은 현재 국민의힘 예. 상황에 대해서 아까 교수님 말씀 주셨던 대로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지도 밝혔습니다. 예. 예, 본인도 이제 하고 싶은 게 많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나라를 좀 더 좋게, 좀 더 잘 살게 만들고 싶다 이런 직접적인 포부까지도 내비치면서 의지를 보였습니다. 간을 보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이런 발언까지 한 건데 이제 실제 어제 한 전 장관은 법무장관 이임식에서 항상 서민과 약자 편에 서고 싶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는데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저는 잘하고 싶었습니다.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 일 중에서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저희 의지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타협해서가 아니라 저의 능력이 부족해서일 겁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검사 일을 마치면서도 같은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제가 뭘 하든 그 일을 마칠 때 제가 똑같이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동훈 전 장관은 지금이야 여권의 비대위원장에 오를 정도로 체급이 커졌지만 부침도 많았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 이후에 이 최연소 검사장에 오른 뒤에 또 같은 정부에서 좌천까지 당했잖아요, 최 기자. 예, 맞습니다. 이 한동훈 장관이 예. 사실 만 22살, 그러니까 1995년도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인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고서 2019년 대검에 이제 반부패 강력부장이 됐는데 이때가 이제 윤석열 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있을 시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직책도 승승장구를 했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되니까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까지 승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 전 장관 수사를 그 이후에 이제 맡게 되면서 이제 고초를 좀 겪었는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부터 좌천을 당하면서 처음 검찰 인사에서 차장검사로 좌천이 됐고요. 예. 그 이후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까지도 좌천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뭐 4차례 좌천을 겪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한동훈 전 장관 사실 뭐 능력이야 계속 정평이 나 있었고 당시 뭐 잘 나가는 검사들 모임에도 속했다고 하고 윤 대통령과의 관계도 계속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윤 대통령의 관계가 예. 특수부 검사로서 맺었던 인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독자적으로 굉장히 자기 주관에 의한 수사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우검회라는 특수부 검사들 모임에서 막내격으로 이제 합류가 돼 있었다라고 하지만 예. 그때도 막내 때도 어려운 수사에 대해서는 한동훈한테 물어봐라라는 얘기를 했었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도 한동훈은 내 말 안 들어라고 얘기할 정도였는데 그러다가 어려운 수사가 안 풀릴 경우에는 한동훈이 뭐라 그래라고 물어보라고 와서 얘기 좀 풀어보라라고 하면 항상 해결책을 얘기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결론이 딱 나면 또 윤 대통령이 오늘 그럼 회식하자 그럼 저는 회식 안 합니다 하고 집에 가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독립성이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전개로 왔을 때도 그 당정 관계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용기와 헌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검사 시절에 굉장히 많이 이제 알 수 있는 게 4번 좌천이 됐는데 저희 법조계에서는 부장검사급에서는 일선 수사부서에서 물러나서 고검으로만 가도 좌천이라고 여기고 사표를 내요. 근데 그렇죠. 지방으로까지 보내면서 4번 좌천되는 거는 사실 역사상으로도 있어 본 일이 없는 일인데 예. 그거를 견뎠다. 그리고 사실 정권 교체가 될 거라는 거 아무도 예상 못했던 뭐 민주당에서 20년 집권 얘기하던 그 시절에도 검사 옷을 벗지 않고 4번의 좌천을 견뎠다는 건 검사로서 자신이 책무, 희생 정신 그거를 끝까지 몸으로 보여줬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용기와 헌신은 정치권에서도 실제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화들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이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갈 수 있다. 이 근거로 지금 사용되는 상황인데 이 한동훈 전 장관의 존재감이 여의도에서 빛을 발한 건 윤석열 정부 취임 후 법무장관에 취임하고부터입니다. 스타 장관이다 이런 평까지 얻었는데 지난 발언들을 모아봤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범죄 수사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여기 도토리 그러면 도토리? 네. 도토리 그냥 먹는 도토리가요? 네, 도토리. 이렇게 된 거? 장관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울산, 아이고.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요. 행복합니다. 근데 너무 잘생겨졌어요. 자, 보신 것처럼 스타 장관에서 집권 여당의 대표로 변신을 하는 건데 50대 정치 신인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판, 이 정치적으로 갖는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조선일보 1면을 보겠습니다. 50세 한동훈의 보수 미래 맡겼다, 이런 내용인데 집권 여당이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이 정치 경험이 전무한 검찰 출신인 한 장관에게 명운을 걸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은 뭐 아니면 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어떻게 보세요? 이 제목과 이 내용, 앞으로 한동훈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 뭐 당연히 맞는 얘기죠. 예. 50세 한동훈의 보수미래에 맡긴 거죠. 지금 대체로 이제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선거가 좀 불리하다, 이런 전망이 많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에. 일단 그래서 이제 비상한 상태가 지금 된 거예요. 세 번째 와서 비상한 상황이 된 건데,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많은 특히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이 과도하게 한동훈 장관의 짐을 안기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차분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다음 주 초부터는 바로 비대위원장 업무를 시작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28일 날 예. 이제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때 그 특검법에 대해서 일단의 자기 생각은 비쳤습니다만 그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성급하게 뭐 검사실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런 식의 그거는 지금 의미가 별로 없는 예. 거고, 장관 한동훈 그리고 정치인 한동훈으로서의 그 차기가 어떤 것인지 일단 본 다음에 말씀드려야 될 거고,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평소에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대단히 언행이 반듯하고 예. 대단히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특정한 편에 뭐 물론 이제 정권 편이긴 합니다만 장관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장관들과 분명히 차별화를 보였어요. 그런 점이 많은 이제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과연 앞으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가 끊긴 거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지적해 나갈 것인가. 그게 결국은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이 연결될 것이고, 친윤 그룹들 그리고 특히 대통령실 참모들이 양지로 지금 출마를 하는데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가 일단 첫 시금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특검법 네. 지금 뭐 두 차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26일에 비대위원장 뭐 당연히 올라서는 게 확실시되고 28일 민주당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시간이 한 2, 3일 정도 있는 건데 이 사이에 사실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총선 후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자는 기류가 여권 내에 있다, 이런 보도, 이런 내용들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풀어갈 걸로 보세요? 일단 한동훈 장관이 직접 한 말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 하지 않은 발언을 뒤집어서 다른 해석까지 하는 보도들이 많은데, 한동훈 장관 한 말이 뭐냐면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법 앞에 아무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적인 얘기는 하지만 그 법 자체에 대한 문제부터 짚고 넘어겠다는 전제를 깐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이 법의 문제점을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세 가지 정도가 얘기가 되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특검과 특검보 추천을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당들로만 해야 된다는. 현재는 민주당 정의당이에요. 예, 거의 뭐 저 국정농단 때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특검 추천을 포기한 거 그때 외에는 예. 다 여야 합의로 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악법이라는 측면을 많이 한동훈 장관이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돼서 그 질문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맨 먼저 할 말은 지금 상정이 예정돼 있는 이 법안의 내용 자체의 부당함에 대해서 먼저 국민들께 설파하는 그런 과정이 먼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쨌든 의결이 되겠죠. 예. 민주당 수적으로 우세하니까. 그 다음 단계야 예상할 수 있는 단계인데,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논란에 대해서는 거기서부터가 이제 한동훈 장관의 몫이라고 봐요. 그렇죠. 예, 이것이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재의결까지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부결이 될 텐데 예. 민주당은 계속 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는 저희가 이 법안을 왜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그러한 성격의 투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론을 또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그러면 그것을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국민께 전달하느냐. 거기서부터가 이제 싸움의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맨 첫 일성에서 나올 얘기는 아마 그 부분 법안의 부당함 그리고 그 다음부터 벌어질 민주당과의 이런 투쟁 과정에서의 정치력을 이제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총선 후 특검법 관련 뭐 시행은 일단 그 지금 논의할 내용은 아니다. 이거는 너무 예. 그 정치 앞서 나간- 공학적인 얘기예요. 그것을 알겠습니다. 국민께 설득할 수 있는 예. 요소가 총선을 정치화하지 말자 이런 얘기인데 그건 또 역공을 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법안이 잘못됐다는 걸 먼저 설명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이 한동훈 전 장관을 낙점한 배경에 대해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내용도 듣고 옵니다. 뭐 정치 경험이 없다는 지적을 할 수 있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새로운 정치를 하는 데는 더 좋은 조건일 수도 있고 또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미 정무적인 그 감각이나 또 정무적인 역할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해왔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쇄신, 미래를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고 당 혁신을 넘어 국회 개혁 등 정치 문화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입니다. 자, 참신함으로 새로운 정치를 이뤄낼 적임자로 준비됐다 이건데 한 전 장관이 일단 선봉장에 서면 국민의힘이 확 바뀔 거다 동의하십니까, 최 교수님? 글쎄요, 저는 어쨌든 예. 일단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그 이후에 여러 이제 민주당의 공세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논리로 대응하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무조건 좀 더 좀 아무런 전 저희가 무슨 이야기 나눴다시피 자료 없이 예. 그냥 막연하게 예측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그렇죠. 것이고 맞추면 뭐하고 또 안 맞추면 뭐합니까? 근데 저도 기대를 걸고 있는 게 한동훈은 그래도 과거의 여권 인사와는 달리 분명히 할 만은 할 거예요. 그동안 이제 그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이제 반응한 걸 보면 말이죠. 김의겸 의원과 예, 특히 이제 그럼요. 언쟁하는 부분. 논리적으로 상당히 좀 탁월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언행이 반듯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이게 어쨌든 구조가 지금은 대통령 직할 체제예요. 예.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의 많은 국민들이 특검을 받아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냥 이거를 똑같이 여러 가지 물론 논리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뭐 저기 선전선동이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총선에 활용하려 한다 이런 것들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면 기존의 국민의힘 문법과 뭐가 다른 것인지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조금씩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특검법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이 김건희 여사의 잘못이 없으므로 왜냐하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수사를 했어도 잘못이 안 나왔잖아요. 자신 있게 우리는 응하겠다. 예. 그러나 지금 당신들 야당이 지금 이렇게 총선에 악용하려 하는 거 이거 국민들이 심판할 거야. 그러나 우리는 받겠다라고 한다면 좀 변화가 보이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 이게 선전선동이다, 뭐 악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 나간다면은 그럼 기존의 문법과 별로 다름이 없어요. 특검을 받아야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야 기존 문법과 다르다 이런 그러니까 지금 그게 입장이신 굉장히 큰 거군요. 임팩트가 될 거예요. 예. 그다음 사실 거기 맨 브리핑 해도 국민들이 몇 번 이렇게 관심 갖다가 그만둘 겁니다. 예. 김건희 여사 아무 잘못 없네. 그럼 야당한테 역풍이 갈 수 있어요. 수사 상황이 예. 생중계되는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생중계 대봐야 예. 뭐 별로 관심 없을 겁니다. 김건희 여사한테 무슨 잘못이 없는 한. 관심이 없을까요, 과연? 아니 몇 번은 예. 관심이 있겠죠. 근데 예. 아니 김건희 여사한테 잘못이 없는데 얼마나 관심이 있겠어요. 그러다 말죠. 그럼 야당에게 오히려 역풍이 간다고요. 네. 이게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근데 여전히 선전선동이다 무슨 뭐 이게 악법이다 이렇게 한다면 시기 문제 같은 것도 예. 물론 일리는 지적인데 그렇게 야당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최근에 그 돈봉투 의혹 이런 것들에서 야당 수사하지 말아라. 예. 억지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총선 끝나고 수사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역시 한동훈은 다르구나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과거에 15대 총선 때 96년도 이회창 그 총재가 YS한테 각을 세우고 총재되고 나서 선거 예. 이겼듯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아하. 일단 지켜보자. 예. 저는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질문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최 교수님 입장은 이 달라진 점을 보이려면은 이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제안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받아야 된다. 이 내용을 받겠다는 거를 용산 대통령실에 가감 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정치에서는 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잖아요. 디테일에 있어서 전체가 달라져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 받아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있다? 근데 디테일에 따라 가지고 그게 전혀 다른 면으로 흘러가고 이게 총선용 선거 캠프로 인용될 우려가 있으면 그거 독소 조항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을 도웁시다라고 하면 그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100조 편성해 가지고 다 뿌립시다라고 하면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용을 봐야죠. 독소 조항에 대해서도 지금 제3의 뭐 대한변협이 추천한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받아도 무리 없겠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매번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그걸 아예 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든다. 국민의 관심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민주당에서 원한 사람을 특검으로 꽂은 다음에 매번 발표를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맹인인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갔어요. 그럼 예. 이런 폐류나가 이러잖아요. 그러고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해라 그럼 나쁘다 그러겠죠. 그러고 나서 평가 끝난 다음에 근데 걔가 심청이었대요. 공약 및 300석 때문에 집을 나간 거래요. 예. 라고 하면 나 투표 잘못했네? 이러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우려는 차단하는 게 맞다. 이 독소 조항을 뻔히 보면서도 그걸 받지 않으면은 달라진 모습이 아니다. 예.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새로운 정치죠. 독소 조항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정확한 법적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타협점을 찾는 게 정치력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야 된다 아니다라는 건 민주당 프레임이고 법적으로 법률가로서의 평가를 다 국민들께 얘기하고 설득하는 것 예. 자체가 국민들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의 가장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독소 조항을 빼야 된다.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 지금 출입하는 최지영 기자한테 좀 물어볼게요. 그럼 민주당은 독소 조항을 빼자 받을 수 있습니까? 민주당 입장은? 근데 일단은 지금 민주당 거기까지 가고 싶어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않는다.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직 임명도 전이기 예. 때문에 이 특검법에 대해서 어떠한 말을 더 내놓을 수 있을지 일단 좀 시간을 벌어보자라는 취지인 것 같거든요. 물론 28일까지 지금 수정할 수 있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의당과 민주당이 토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한변협이 추천해서 선택하는 방법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특검법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받으려면 받을 수도 있는 예. 내용이기는 한데 그걸 굳이 지금 당장 받을 필요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시의적으로 좀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뭐 방송에서도 공방이 계속 오가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놓고서 계속 쟁점이 될 것 같고 한겨레 신문 3면 기사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검사 대통령의 검사 여당 대표 윤 대통령 직할 체제를 완성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사령탑으로 환전정관을 앉히면서 혁신의 쟁점으로 제목된 수직적 당정관계 타파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이런 지적인데 사실 윤재욱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모두 경찰 출신입니다. 한 언론 보도를 보면은 검경 합동 수뇌부 같다 이런 표현도 등장을 했어요.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지도부 안에 이제 경찰 출신들이 쭉 계셔서 예. 경찰 위주로 돼 있다. 김기현 지도부 체제도 양옆에 경찰 출신들이 계셨고 하는 장면을 뭐 찝은 기사들도 봤는데. 김석기 의원, 윤재욱 원내대표 두 명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직업, 어떤 직업을 거쳤냐에 따라서 이런 식의 비난을 하는 것은 이 상황을 너무 표면적으로 본 거라고 봐요. 방금 예. 전에도 보면 검사 대통령의 검사 여당 대표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검사 대통령을 선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국민이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국민이 선택을 했고 그분이 대통령으로 있는 상황에서 근데 왜 또 그냥 검사를 하냐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조차 저희 당원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결과를 보고 성과를 보고 얘기를 해야지 출신을 보고서는 과거에 검사했던 사람들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라니까 검사들 하는 것처럼 가겠다느니 또는 뭐 경찰 출신이 지도부에 많으니까 경찰당이 되겠다는 이런 얘기들은 너무 식상한 그런 표현 방법이고 그렇다면 지도부에 저희가 경찰분들이 많은데 어떤 면에서 그럼 저희 당이 경찰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까? 그리고 경찰스럽다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예. 그것을 지적한 다음에 이러이러한 점에서 경찰 출신이 수뇌부에 많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과거 전력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기사를 너무 쉽게 쓰는 일을 너무 안 하는 기자들의 그런
기사 작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구 변호사님. 그리고 팩트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는 예. 게 경찰 출신이 수뇌부면은 경찰의 이익을 더 챙겨주는 뭐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 때 경찰의 수사권이 젠적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했었어요. 예. 국민의 이익을 앞세웠지 자기 전에 직업이 뭔지에 따라서 결정했던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검사 출신 정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경찰 출신이 당에서 있으면 더 융합하고 있구나. 그 예. 융합해서 나온 게 수사권 조정에서도 경찰 이익 대변한 게 아니었구나. 이런 팩트에 따라서 판단이 가야 되는데 전직이 뭐였다? 그럼 뭐 민주당에는 법조인 출신, 검사 출신, 경찰 출신 없나요? 그런 거는 전형적인 낙인 찍기라서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직업으로 비판하면 안 된다. 그렇죠. 낙인 찍기다. 지금 이런 반박인데 사실 수사를 전문으로 했던 사람들이 수뇌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에 대한 지적인 것 같거든요. 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예. 일단 하는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해야죠. 결과를 보자. 또 검찰 경찰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뭐 못 나갈 거 없죠. 예. 비선거권 다 있는 건데 단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지지율이 높고 아주 이제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그런 말이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사실 민주화 이후에 역대 어느 정권보다 임기 초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정체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민주당이 공세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정치 공학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이제 민주당의 그러한 얘기들 좀 검경 출신 아니냐 이런 말이 왜냐하면 이 정치라는 게 진실과 사실도 중요합니다만 인식이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인식하냐의 문제거든요. 그런 말이 의미가 없다. 이 두 분 말씀처럼 지금 말씀하신 두 분 말씀처럼 그게 정말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제 각인시키려면 결과로 보여줘야 돼요. 예. 성과로.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통령도 검찰 출신, 여당의 대표,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도 검찰 출신인데 봐라 이렇게 잘해내지 않느냐. 정치개혁 잘해내고 예. 국회개혁도 잘해. 국회개혁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번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한 국회개혁도 그거 다 뭐 진부한 얘기들이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결국은 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예. 야당도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예.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 친윤 그룹들도 일단 뭐 아주 양지 공천에서 배제하고 이렇게 나간다면 아니 검찰 출신이 더 잘하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지역 출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건데 역시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앞으로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하냐를 보면서 얘기하자 이런 얘기예요. 제가. 결과물이 중요하다. 보자. 이런 말씀인데 자, 당정 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한 전 장관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내용도 듣습니다.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당정관계 방향 어떤 부분이신가요?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정부든 모두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협력해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기본을 저는 잘 알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사실 이 지적은 뭐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연 노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건데 정작 두 사람은 기우다, 우려할 것이 없다 이런 반응을 그동안 보여왔다 이런 보도가 어제 나왔더라고요. 그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예. 임명되기 전에는 이제 뭐 광역단체장의 말을 통해서 한 장관이 내 주변 사람들 중에 가장 말을 안 들을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또 전해졌었는데 지금 이 비대위원장직 임명된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나에 대해서 뭐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 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사로서도 한동훈의 상사로서 있었지만 상사로서도 자신이 지시를 해본 적 없고 늘 의견을 구해왔다 이런 얘기도 전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수직적인 당정 관계일 것이다. 이런 비판을 서둘러 지금 차단하려는 그런 메시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한 장관도 아까 싱크 보셨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나는 서로 다른 것을 같다고 강요하거나 그런 관계가 아니다. 이러면서 맹종할 여지가 없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구자룡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이전의 일화와 조금 맞닿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서로 잘 알고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이 당정 관계가 수평적이 될 수 있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들어봅니다. 가장 신뢰하는 분이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고 그 깊은 신뢰 속에 그리고 공동 운명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수익적 당정 관계도 뭔가 돌파구를 열 수가 있다. 예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저는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은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현 장관 중에서도 가장 인연이 오래됐고 친분이 두텁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한테 편하게 쓴소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 편하게 쓴소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실 김기현 전 대표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김기현 전 대표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랑 가깝기 때문에 말을 잘 건넬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그동안 일을 같이 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금 소개한 대로 한동훈 장관께 지시하는 것보다는 의견을 많이 물어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큰 사건들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중에는 대화의 내용 중에는 윤 대통령 의견에 반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두 분이 생각하는 게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상황을 자꾸 윤 대통령에 반대되는 얘기만 해야 된다고 아예 그냥 전제를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마치 윤 대통령의 말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모습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일이 되도록 하는 것, 즉 총선 승리를 눈앞에서 우리가 목표로 생각해야 되는 관점에서 보면 거스르는 것도 있지만 같이 맞춰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생각을 넓혀서 보면은 그동안 이 일을 같이 해왔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부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지금 저희 당이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구원 투수로서 등장한 게 아니냐 이런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